인간공학기사 필기시험 2020년 1회, 2회. 자, 1회, 2회를 한꺼번에 쳤죠. 필기시험을 함께 보겠습니다. 1과목 인간공학 개론. 1번 회전운동을 하는 조정장치의 레버를 20도 움직였을 때 20도, 자 이게 20도를요 제가 편의상 A라고 하겠습니다. A만큼 움직였을 때 표시장치의 커서는, 이게 표시장치 이동거리죠. 표시장치 이동거리는 2cm입니다. 그리고 레버의 길이가 L이죠. L. 레버의 길이가 L입니다. L이 15cm. 그때 CRB는 얼마인가? 자, CRB 구하는 공식 볼까요? 자, CRB는 표시장치의 이동거리 분의 조종장치의 이동거리입니다. 표시장치의 이동거리 분의 조종장치의 이동거리가 되겠다. 자, 그러면 표시장치 이동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자, 이거는 2cm라 되어 있죠. 따라서 분모는 2입니다. 자, 그런데 조종장치 이동거리가 문제예요. 자, 우리가 전체를 360도라고 봤을 때 20도만큼 움직였잖아요. 따라서 일단 360도 분의 20 곱하기 그 다음에 2파이 그 다음에 R을 써줘야 돼요. R. 자, R은 얼마죠? 레버의 길이가 15cm죠. 그렇죠? 자, 이걸 L이라고, 저는 L이라고 표현했는데, 자, 2파이 L입니다. 그렇죠? 2파이 L. 자, 그러면 2분의 360도 분의 20도 곱하기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15. 자, 이거 정리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정리하면 여기서 약 2.6이가 나옵니다. 참 힘들죠. 1번 문제부터 자, 우리가 계산식이 나왔는데요. 자, 다시 정리해보면 CRB 구하는 공식은 표시장치의 이동거리 분의 조종장치의 이동거리입니다. 표시장치의 이동거리는 표시장치 커서가 2cm 움직였으니까 분모는 2입니다. 분모는 2. 자, 이제 조종장치의 이동거리, 요게 문제죠. 조종장치 이동거리는 일단 레버의 길이가 15cm, 그리고 레버를 20도 움직였으니까 그러면 360도 분의 20도만큼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2파이 L. 자, 우리가 R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L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2파이 L입니다. 파이는 3.14를 말하고요. 자, 그리고 이걸 정리하면 2.62가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문제 너무 힘들면 접으세요. 접고 다음 문제로 갑니다. 2번 정보에 대한 관한 설명 옳은 것입니다. 1번 대안의 수가 늘어나면 정보량은 증가입니다. 증가. 2번 선택 반응 시간은 선택 대안의 개수의 반비례가 아니고 개수의 로그 함수죠. 개수의 로그에 선형으로 비례합니다. 로그에 비례한다. 선택 반응 시간은 선택 대안 개수의 로그에 선형으로 비례합니다. 3번 정보이론에서 정보란 불확실성의 감소죠. 3번이 답입니다. 4번 실현 가능한 동일한 대안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정보량은 1비트입니다. 2비트가 아니고 1비트. 따라서 답은 3번. 3번 봅시다. 인간기계 시스템에서 기본적 기능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정보의 수용. 그 다음에 정보의 생산. 정보의 생산은 이거는 인간이 하는 거죠. 인간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2번 틀렸죠? 이거는 인간기계 시스템에서 기능이 아닙니다. 정보 생성은 인간의 역할이다. 3번 정보의 저장, 정보 처리 결정. 전부 인간기계 시스템에서의 기본적 기능이에요. 4번 신호 검출 이론 판정 기준을 나타내는 우도비 베타와 민감도 D. 자, 옳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도비 베타가 클수록 보수적입니다. 클수록 보수적. 그리고 D, 민감도 D는 클수록 민감한 걸 나타내요. 답은 1번입니다. 5번 다음 피부의 감각기 중에서 감수성이 제일 높은가? 감수성이 제일 높다. 자, 그럼 이제 손가락 깨물어 보세요. 자, 통각. 자, 아프죠? 통각이 감수성이 제일 높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6번 인간공학의 개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인간공학의 개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인데, 인간공학은 효율성을 높입니다. 재구란 말은 높인다는 뜻이에요. 효율성, 안전성, 편리성. 근데 신미성은 아니죠. 신미성은 이거는 주로 뭐하고 관련됩니까? 디자인이죠. 디자인하고 관련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 7번 인체 측정 자료 응용 시 평균치 설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최소 최대 집단값이 사용 불가능한 경우에 평균치 설계를 하죠.
1번 맞고 2번 인체 측정학적인 면에서 자 이거 좀 오타났네요. 인체 측정학적인 면에서 보면 모든 부분에서 평균인 인간은 없습니다. 이 완전 평균치 인간은 없어요. 3번 은행 창구에 접수되는 평균값을 기준으로 한 설계의 좋은 예입니다. 그리고 4번 일반적으로 평균치를 이용한 설계에는 보통 집단 특성치의 5%에서 95%까지 5%에서 95%까지 범위가 사용되는 것은 요거는 조절식 설계입니다. 평균치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조절식 설계를 말한다. 따라서 답은 4번. 8번 정량적인 표시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표시장치 설계 시 끝이 둥근 아니죠. 둥근이 아니고 뾰족한 끝이 뾰족한 지침이 권장된다. 2번 지침이 고정되고 눈금이 움직여요. 눈금이 움직인다. 이걸 뭐라 그러죠? 동목이라 그러죠. 동목. 따라서 이건 개수형이 아니고 동목형입니다. 동목형. 3번 동침형. 자, 침이 움직이는 거죠. 자, 동침형 표시장치.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시계입니다. 시계. 시계의 그 시침을 보세요. 시침과 분침. 시계의 시침은 뭘 나타내죠?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적 암시 신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 4번 눈금이 고정되고 지침이 움직인다. 지침이 움직인다. 이걸 뭐라 그런다 그랬죠? 동침. 동침형이죠. 동목형 틀렸습니다. 답 3번. 9번 음량 수준 폰이 80인 폰이 80인 수놈의 소음치. 자, 우리 소음값 계산 어떻게 합니까? 소음값 계산은 자, 우리 공식은 2에 10 그리고 폰 빼기 40이에요. 자, 2의 치수꼴로 나타냅니다. 2의 10분의 폰 빼기 40승이 됩니다. 자, 근데 폰이 얼마나 그랬죠? 80이라고 그랬죠? 요 80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2의 10분의 80 빼기 40이고 2의 10분의 40, 2의 4승. 자, 2를 4번 곱해봅니다. 2를 4번 곱하면 16이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눈의 구조 중 빛이 도달하여 초점이 가장 선명하게 맺히는 부위 황반입니다. 황반. 10번의 답 3번. 11번 시감각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동공은 조도가 낮을 때는 많은 빛을 통과시키기 위해 확대됩니다. 동공이 커지죠. 확대됩니다. 2번 1디옵터는 1m 거리에 있는 물체를 보기 위해 요구되는 조절 능력 1디옵터입니다. 3번 망막의 표면에는 빛을 감지하는 광수용기인 원추체와 간상체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4번 안구의 수정체는 공막이 아니고 망막입니다. 망막에 정확한 이미지가 맺히도록 형태를 스스로 조절하는 일을 담당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모양체 근으로 두께를 조절합니다. 모양체 근으로 두께를 조절한다. 이게 정확한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12번 정적 인체 측정 자료를 동적 자료로 변환할 때 활용될 수 있는 크로모의 경험 법칙. 자, 이거 정확히 말하면 크레모거든. 크레모인데 이제 읽을 때 그냥 크로모라고 읽겠습니다. 크로모의 경험 법칙을 설명한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키, 눈, 어깨, 엉덩이 등의 높이는 3% 정도 줄어듭니다. 2번 팔꿈치 높이는 대개 변화가 없지만 작업 중 5%까지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요. 3번 앉은 무릎 높이 또는 오금 높이는 굽 높은 구두를 신지 않는 한 변화가 없습니다. 4번 전방 및 측방 팔 길이는 편안한 자세에서 30% 정도 줄어들고 어깨와 몸통을 심하게 돌리면 20% 정도 늘어난다. 따라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13번 청각을 이용한 경계 및 경보 신호 설계에 관한 내용 옳지 않은 겁니다. 500에서 3000Hz의 진동수를 사용한다. 그렇습니다. 2번 장거리용으로는 1000Hz 이하의 진동수를 사용한다. 맞고 3번 신호가 칸막이를 통과해야 할 때는 500Hz 이상이 아니고 이하입니다. 500Hz 이하의 진동수를 사용한다. 답 3번. 4번 주의를 끌기 위해서 초당 1번에서 3번 사이 오르내리는 변조된 신호를 사용한다.
답 3번입니다. 14번 사람이 일정한 시간에 두 가지 이상의 작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을 타임 쉐어링 시배분이라고 그래요. 시배분. 답은 1번입니다. 15번 사용성 평가에 주로 사용되는 평가 적도로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사용성 평가에 주로 사용되는 평가 적도는 에러의 빈도, 과제의 수행 시간, 그리고 사용자의 주관적 만족도인데 과제물 내용은 사용성 평가에 적합한 평가 적도가 아니에요.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16번 키를 측정할 때 체중계가 아닌 줄자를 이용하는 것처럼 연구조사 시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였는가를 평가하는 적도. 이게 타당성이죠. 타당성. 답은 1번입니다. 17번 청각적 신호를 설계하는데 고려되어야 하는 원리 중 검출성에 대해서는 검출성이란 말은 신호는 주어진 상황하의 감지장치나 사람이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detectability죠. detectability. 따라서 신호는 주어진 상황하의 감지장치나 사람이 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18번 동전 던지기에서 앞면이 나올 확률 0.4, 뒷면이 나올 확률 0.6, 이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평균 정보량입니다. 자, 우리 평균 정보량은 로그식으로 나타내요. 자, 먼저 앞면이 나올 확률이 0.4죠. 그럼 0.4 곱하기 로그. 자, 로그 함수인데 빛이인 로그예요. 그리고 자, 이것은요 확률분의 1이 진수가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뒷면이 나올 확률이 0.6이죠. 그러면 0.6 곱하기 이것도 로그 예함수고 자, 확률분의 1이 돼요. 0.6분의 1. 자, 요거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0.97 비트입니다. 19번 손잡이의 설계에 있어서 촉각 정보를 통해서 분별 확인할 수 있는 코딩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자, 우리가 촉각입니다. 촉각. 자, 촉각할 때 그러면 접촉을 한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손으로 만져서 촉각 정보를 통해서 분별 확인할 수 있는 코딩 방법에 색에 의한 코딩은 알 수 없죠. 촉각을 통해서 우리가 색을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색은 시각 정보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시각 정보. 하지만 크기, 표면의 거칠기, 형상, 이건 얼마든지 촉각 정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번 다음 양립성 종류 중 특정 사물들, 특히 표시장치나 조종장치에서 물리적 형태나 공간적인 배치의 양립성을 나타내는 것은, 이게 보니까 공간이란 말로 오죠. 이게 보니까 이 공간이란 말이 있네요. 공간적 양립성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21번. 자, 21번부터는 다시 두 번째 과목이죠. 작업 생략입니다. 21번. 영상 표시 단말기 VDT를 취급하는 작업장 주변 환경의 조도. 자, 몇 럭스죠? 몇 럭스입니까? 300에서 500 럭스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 22번. 인체 활동이나 작업 종료 후에도 체내에 쌓인 젖산을 제거하기 위해서 산소가 더 필요하게 되는 것. 이것을 뭐라 그러죠? 산소 부채 또는 산소 빚이라고 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23번. 다음 중 불수의근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불수의근은 내장근이고 평활근이고 민문이근인데 골격근은 수의근입니다. 답은 3번. 24번. 시소 위에 올려놓은 물체 A와 B가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체 A는 시소 중심에서 1.2m 떨어져 있고 무게는 35kg이에요. 1.2m 35kg. 물체 B는 물체 A와 반대 방향으로, 자, 물체 B는 1.5m 떨어져 있는데 몇 kg인지는 알 수 없죠.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 이거 한번 구해볼까요? 1.2 곱하기 35는 자, 물체 B. 자, B가 몇 kg인지는 알 수 없으니까 그냥 편의상 B라고 하겠습니다. B 곱하기 1.5 이렇게 해서 식을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 42는 B 곱하기 1.5입니다. 그러면 1.5로 양쪽을 나눠주세요. 그러면 B는 얼마가 나옵니까? 자, B는 28이 나오죠. 답은 2번입니다. 25번. 작업 강도의 증가에 따른 순환기 반응의 변화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작업 강도가 증가하면 혈압 올라갑니다. 심박출량도 증가하겠죠. 혈액의 수송량도 증가합니다. 근데 적혈구는요 아무 관계 없다. 답은 2번입니다. 26번. 어떤 물체 또는 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밀도. 이 빛의 밀도가 뭐죠? 조도입니다. 조도. 자,
조도죠. 답은 1번입니다. 그렇다면 조도 말고 광도는 뭡니까? 광도는 빛의 세기. 빛의 세기가 광도입니다. 그리고 반사율은 물체가 빛을 반사하는 정도를 반사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점광원은 기하학적인 한 점으로 된 광원을, 자, 점광원, 자, 점으로 된 광원이다 이 말이거든요. 점광원. 따라서 한 점으로 된 광원을 점광원이라고 합니다. 답 1번. 27번 시각적 전멸 융합 주파수 VFF입니다. 영향을 주는 변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암종시. 자, VFF가 증가가 아니고 감소입니다. 감소. 암종시는 VFF가 감소한다. 2번 연습의 효과는 아주 적습니다. 3번 휘도만 같으면 색은 VFF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번 VFF는 조명 강도의 대수치에 선형적으로 비례합니다. 답은 1번. 28번 인체의 척추 구조에서 경추는 몇 개로 구성되어 있죠? 경추는 7개입니다. 답은 2번. 29번 근육 운동에 있어 장력이 활발하게 생기는 동안 근육이 가시적으로 단축되는 이것을 구심성 수축이라고 합니다. 구심성 수축 또는 동심성 수축 같은 말입니다. 답은 4번. 30번 나이에 따라 발생하는 청력 손실은 다음 중 어떤 주파수음에서 가장 먼저 나타납니까? 이것은 4000Hz죠. 4000Hz.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1번 어떤 작업자 8시간 작업 시 평균 흡기량은 40L per minute, 배기량은 30L per minute 측정됐어요. 자, 흡기량과 배기량 나왔고요. 그리고 배기량에 대한 산소 함량이 15%죠. 그러면 흡기량에 대한 산소 함량은 어떻게 할까요? 요거는 21%입니다. 그래서 흡기량에 대한 산소 함량은 요거는 21%. 자, 21%는 외우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분당 산소 소비량이죠. 자, 분당입니다. 그리고 8시간에 대해서 분당이니까 8시간은 480분이 되겠죠. 480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산소 소비량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구하려면 일단 흡기 시, 자, 흡기량에 대한 산소 함량이 21%죠. 21%니까 0.21 이렇게 하고 곱하기 흡기량, 평균 흡기량은 40이죠. 40. 에다가 그 다음에 배기량에 대한 산소 함량이 15%입니다. 0.15 곱하기 배기량은 30이죠. 30. 자, 요거 곱해서 정리해 주세요. 자, 그럼 얼마 나옵니까? 그러면 3.9가 되겠습니다. 3.9. 답은 4번입니다. 32번 생리적 활동의 척도 중 보르그의 RPE 척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르그의 RPE 척도는요, 자, 이것은 그 기준이 6에서 20 사이의 척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1번 육체적 작업부하의 주관적 평가 방법 맞고, 그 다음에 나사 TLX와 동일하다 아니죠. 동일한 것이 아니고 다른 평가 척도입니다. 그러면 나사 TLX는, 자, 이것은 0에서 100점, 0에서 100점 사이의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척도의 양 끝은 최소 심장 박동률과 최대 심장 박동률을 나타냅니다. 4번 작업자들이 주관적으로 지각한 신체적 노력의 정도를 6에서 20, 자, 6에서 20 사이의 척도, 이것이 보르그의 RPE 척도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3번 신경계 중 반사와 통합의 기능적 특징을 갖는 것, 이거 중추신경계라고 합니다. 답 1번이고요. 34번 근력의 상태 중 물체를 들고 있을 때처럼 신체 부위를 움직이지 않으면서 고정된 물체에 힘을 가하는 것, 이것을 정적인 상태죠. 정적 상태. 답 1번입니다. 35번 다음 중 초점 반사율이 가장 높은 것 어디입니까? 천장이죠. 천장입니다. 답은 2번. 자, 천장 있고 그 다음에요 벽입니다. 그 다음에 책상, 그리고 마지막에 초점 반사율이 가장 낮은 것은 바닥이에요. 바닥. 35번은 2번. 36번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노출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해야 될 결정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소음의 크기, 소음의 높낮이,
그리고 소음의 지속시간, 자, 모두 소음의 노출 기준을 정할 때 고려될 사항인데 소음 발생체의 물리적 특성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답은 4번. 37번 특정 고압에서 에너지 소비량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가장 거리가 먼 겁니다. 에너지 소비량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입니다. 1번 작업 속도, 2번 작업 자세, 3번 작업 순서, 작업 순서는 아니죠. 4번 작업 방법, 답은 3번. 38번 진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진동이 막 있으면요 심박수 증가합니다. 그리고 시 성능은 10에서 25Hz 대역의 경우 가장 심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3번 진동수와 추적 작업과의 상호 연관성이 있습니다. 적다 아니죠. 있고요. 그리고 운동 성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4번 중앙신경계의 처리 과정과 관련되는 과업의 성능은 진동 영향을 비교적 덜 받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네요. 39번 다음 중 고온 작업장에서의 작업 시 신체 내부의 체온 조절 계통의 이상 기능이 상실되었어요. 그래서 발생하는 것이고 체온이 과도하게 오를 경우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고열 장애, 뭐라 그러죠? 열사병이라 그러죠. 열사병. 답은 2번입니다. 40번 작업 생리학 분야에서 신체 활동의 부하를 측정하는 생리적 반응치가 아닌 것인데, 자, 이 생리적 반응치는요 심박수, 그 다음에 혈류량, 그리고 산소 소비량입니다. 폐활량이라는 것은 폐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공기량을 말해요. 그리고 이 폐활량은 신체 활동의 부하를 측정하는 생리적 반응치가 아닙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죠.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과목 산업심리학 및 관계법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41번 산업재해 발생 형태 중에서 상호 자극에 의하여 순간적 일시적으로 재해가 발생하는 유형은 단순 자극형입니다. 답은 2번. 단순 자극형을 집중형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42번 단순 반응 시간을 A, 선택 반응 시간을 B, 움직임 거리를 A, 목표물을 W. 자, 이렇게 했을 때 동작 시간 예측에 관한 피치 법칙. 자, 피치 법칙은요 동작 시간을 예측하는 것인데, 자, 이 공식은 로그 2의 함수로 결정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A 있죠. 단순 반응 시간. 이거는 상수입니다. 상수. 이건 상수가 되겠고. 자, 그러면 자, 요거 구하는 공식을 한번 외워줘야 되겠는데, 자,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1번이죠. A 플러스 B 로그 2의 W분의 2A입니다. 자, 로그 2의 함수, 로그 2의 함수고요. 그 다음에 밑이 2고 진수가 W분의 2A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43번 보행 신호등이 바뀌었지만 자동차가 움직이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신호등을 건너는 경우는 어떤 상태입니까? 자, 이거는요 자기 멋대로 주관적 판단, 희망적 관찰에 근거를 두고 뭐 이래도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억측 판단입니다. 억측 판단. 답은 1번이죠. 44번 갈등 해결 방안 중 자신의 이익이나 상대방의 이익에 모두 무관심한 것을 회피라고 합니다. 회피. 45번 스트레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스트레스 수준은 작업 성과의 정비례 아닙니다. 작업 성과하고 어떤 관계죠? 자, 이것은 이렇게 표현해요. 뒤집힌 U자형이다. 자, 뒤집힌 U자형,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뒤집힌 U자형은 결국 모양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형태입니다. 스트레스 수준은 작업 성과하고 정비례 관계 아닙니다. 뒤집힌 U자형이다. 2번 위협적인 환경 특성에 대한 개인의 반응,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적정 수준의 스트레스는 작업 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죠. 맞고요. 4번 지나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인체는 자기일 조절 능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 46번 재해 예방의 4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1번 손실 우연의 원칙 맞고, 그 다음에 조직 구성의 원칙 아닙니다. 조직 구성이 아니고 예방 가능의 원칙, 예방 가능의 원칙. 3번 원인 계기의 원칙, 4번 대책 선정의 원칙. 자, 해당하지 않는 것 2번입니다. 47번 제조물 책임법에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제조물 결함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가 제조물 자체만에 의해서 그쳤다. 그러면요, 이거는요, 제조물 책임이 아니라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거예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간다. 제조물 책임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번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공급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되고요. 3번 제조자가 결함 제조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을 의미합니다. 4번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2배가 아니고 3배입니다. 3배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집니다. 옳지 않은 것 4번. 48번 리더십과 비교한 헤드십은 자, 이것은 공식적인 법적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상사와 부하의 관계가 종속적입니다. 그래서 헤드십은 공식적이면서 그리고 자, 관계가 종속적이라는 것, 그리고 그러다 보니 상사와 부하 간의 사회적 간격은 아주 넓습니다. 넓다. 그리고 지위 형태는 권위적이죠. 그죠? 권위주의적이다. 그러면 헤드셋의 특징 하면 자, 3번 하면 되겠죠? 3번입니다. 1번, 2번, 4번은 이것은 리더십에 관한 특징이에요. 49번 할리는 재연쇄론에서 재해가 발생하는 과정을 5단계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그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활동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단계, 이게 뭐죠? 불안전 행동 또는 불안전 상태, 이때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활동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죠. 50번 다음 소시오그램에서 B의 선호 신분 지수입니다. 자, 선호 신분 지수를 공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구성원 빼기 1하고 분모는 구성원 빼기 1입니다. 그리고 분자는 선호 총계인데 이거는 선호 빼기 거부. 자, 이 개수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구성원. 자, 구성원이 총 몇 명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이죠. 6 빼기 1. 그 다음에 선호. 자, 선호는 화살표 방향이 선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호는 화살표 방향. 자, B의 선호 신분 지수니까 나 B 좋아요. 나 B 좋아요. 그리고 B가 좋아요. 몇 개입니까? 선호는 3개. 그 다음에 거부. 거부는 화살표가 점선 모양으로 되어 있죠. 점선 모양으로 요 B 주위에 있나요? 없죠. 따라서 3 빼기 0 하면 5분의 3. 5분의 3이 되겠네요. 답 3번. 51번 FT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해석하고자 하는 정상 사상과 기본 사상과의 인과관계를 도식하여 나타난 것이 FTA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고장이나 재해 요인의 정성적 분석뿐만 아니라 정량적 분석이 가능합니다. 3번 사건이 발생하려면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는가에 근거한 연역적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고요. 4번 정성적 결합나무를 작성하기 전이 아니고 작성한 후입니다. 작성한 후에 정상사상이 발생할 확률을 계산한다. 그러니까 결합나무부터 먼저 작성해야 됩니다. 정성적 결합나무를 먼저 작성한다. 52번 민주적 리더십. 민주적 리더십하고 관련된 이론 뭐죠? Y이론이죠. Y이론. 민주적 리더십은 Y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럼 Y이론은 전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성선설을 취하고 있죠. 성선설. 자, 민주적 리더십하고 관련 있는 것은 Y이론이 되겠습니다. 53번 피로의 생리학적 측정 방법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피로의 생리학적 측정 방법 1번 뇌파 측정 맞고요. 그 다음에 심전도 측정 맞습니다. 3번 근전도 측정 맞고 4번 변별역치 측정, 요거는 심리학적인 측정 방법이에요. 심리학적 측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54번 어느 작업자가 평균적으로 100개의 부품을 검사 불량품 5개를 검출해내는데 실제로는 15개의 불량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실수를 몇 개 했나요? 몇 개를 했냐면 원래 15개가 불량품인데 5개만 불량품을 검출해냈죠. 그럼 실수를 10개를 실수를 한 거예요. 그렇죠? 10개를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부품은
100개죠. 100개입니다. 100개입니다. 그렇다면 인간 실수 확률, 이걸 HEP라고 하는데, 인간 실수 확률은 전체 부품 개수 100개 분의 인간 실수 10개 해서 0.1이 되겠죠. 인간 실수 확률은 0.1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인간 신뢰도는 어떻게 할까요? 인간 신뢰도는 1 빼기 실수 확률 0.1을 빼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0.9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 작업자가 100개가 1로트, 자, 100개가 1로트로 구성된 로트 2개를 검사하면서 2개의 로트 모두에서 휴먼 에러를 범하지 않을 확률. 그럼 에러를 범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죠? 신뢰도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신뢰도가 각각의 2개의 로트 모두에서, 2개의 로트 모두니까 처음에 인간 신뢰도 0.9,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인간 신뢰도 0.9 하면 0.9 곱하기 0.9에서 0.81, 0.81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55번 상시 작업자가 1000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강도율. 자, 우리 강도율 구하는 공식 어떻게 되죠? 강도율은 연 근로 시간 수분의 근로 손실 일수 곱하기 1000을 합니다. 100가 아닙니다. 1000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총 근로 손실 일수입니다. 그런데 작업자가 1000명이고 그리고 1인당 연간 작업 시간은 2400시간이에요. 그러면 연 근로 시간 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작업자 1000명 곱하기 1인당 연간 근로 시간은 2400.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근로 손실 일수를 구해야 되고, 손실 일수를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1000을 했을 때 그 값이 0.6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요게 분모의 1000하고 분모의 1000하고 분자의 곱하기 1000이 사라지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 근로 손실 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0.6에다가 2400, 요 밑에 있는 2400 있죠? 이걸 곱해주면 됩니다. 0.6 곱하기 2400 하면 그러면 1440이 됩니다. 답은 3번. 56번 라스무센은 인간 행동의 종류 또는 수준에 따라 휴먼 에러를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그럼 라스무센의 휴먼 에러 세 가지 분류, 먼저 첫 번째 숙련 기반 에러, 그 다음에 규칙 기반 에러, 지식 기반 에러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 기반 에러는 라스무센이 분류한 게 아니죠. 답은 2번. 57번 휴먼 에러 방지 대책을 설비 요인, 인적 요인, 관리 요인, 대책으로 구분할 때 인적 요인에 대한 관한 대책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1번 소집단 활동, 2번 작업의 모의 훈련, 그리고 인체 측정치에 적합하는 요거는요 설비 및 작업 환경적 요인에 관한 거죠. 설비 및 작업 환경적 요인에 대한 대책입니다. 그리고 4번 작업에 대한 교육 훈련과 작업 전 회의. 자, 전부 인적 요인에 관한 대책이에요. 따라서 답은 3번. 58번 관리 그리드 모형에서 제시한 리더십의 요령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관리 그리드 모형에서 이렇게 가로 열고 닫고 해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숫자가 있는데요. 앞부분에 있는 것은 이것은 과업에 관한 겁니다. 과업. D는요 인간 관계를 나타냅니다. 자, 그렇다면 9,1 9,1은 과업에 대한 관심은 없고 인간에 대한 관심은 1밖에 안 되니까 인간에 대한 관심은 낮고 과업에 관한 관심은 높은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인기형이라 그러지 않고 과업형이라고 합니다. 과업형. 따라서 1번 틀렸고 2번 1,1 1,1은 과업도 낮고 인간관계도 낮죠. 모두 낮은 무관심형입니다. 그 다음에 9,9는요 과업도 높고 인간관계 관심도 높죠. 이상형, 팀형 이렇게 불러요. 이상형, 팀형입니다. 5,5형은 과업과 인간관계 유지에 모두 적당한 정도의 관심을 갖는 중간형 또는 중도형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51번 니오시 또는 나요시. 자, 직무 스트레스 모형에서 직무 스트레스 요인, 이것은 작업 요인, 조직 요인, 환경 요인 세 가지입니다. 작업 요인, 조직 요인, 환경 요인. 개인적 요인은 해당 사항이 없다. 자, 요거
자, 니오시라고 불러도 되고 나이오시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을 말합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자, 니오시 또는 나이오시. 60번 허츠버그 또는 헤르츠버그, 허츠버그의 동기 위생 이론에서 위생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위생 요인이 갖춰지지 않으면 구성원들은 불만족해집니다. 그러면 위생 요인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월급. 그리고 위생 요인이 갖춰지지 않으면 조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 요인이 갖춰지지 않으면 성과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위생 요인이 잘 갖추어지게 되면 구성원들에게 열심히 일하도록 동기를 자극한다. 동기를 자극하는 것은 이것은 동기 요인입니다. 동기 요인 또는 만족 요인이라고 부르죠. 동기 요인 또는 만족 요인을 말한다. 답은 4번. 61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과목이에요.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 관리입니다. 61번 어떤 작업의 25회 시험 간척지가 평균 0.35, 시험 간척지 0.35, 표준 편차 0.08입니다. 오차확률 5%입니다. 필요한 최소 관측 횟수. 자, 이러한 필요한 최소 관측 횟수, 이걸 편의상 n이라고 하겠습니다. n. 자, n을 구해야 되고요. 자, 그러려면 지금 25회 시험 간척지에 대해서 쭉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자, 이때 뭘 구해야 되냐면 먼저 분포값을 구해야 돼요. 자, t. 자, t가 이제 분포값입니다. 자, 이 분포값은 그 전 단계를 봅니다. 전 단계. 25회니까 24회를 봅니다. 24회. 24회가 자, 2.064죠. 자, t는 2.06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봐야 되냐면 i를 봐야 되는데 이 i는 절대 허용 오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대 허용 오차는 평균에다가 허용 오차를 곱하면 돼요. 자, 그렇다면 평균 얼마 되있죠? 평균 0.35. 0.35 곱하기 허용 오차는 얼마죠? 허용 오차는 여기서는 오차확률이 5% 아닙니까? 0.05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할 것은 최소 관측 횟수. 자, n을 구하는 공식은 n은 i제곱분의 t제곱 곱하기, 자, 그 다음 뭘 해야 되냐면 자, s를 구해야 돼요. s가 표준 편차입니다. s의 제곱. 그러면 자, 이걸 다시 정리하면 i분의 t 곱하기 s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우리 식을 정리합시다. i가 얼마나고요? 0.35 곱하기 0.05. 자, 대입. 자, t는 2.064. 그 다음에 곱하기 s, 표준 편차는 0.08. 그리고 이 값의 전체 제곱을 하면 됩니다. 자, 요거는 계산을 제가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그리고 요게 너무 힘드신 분들은 그냥 자, 눈조각 찍읍시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런 문제 안 풀어도 염지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62번 동작 경제의 3원칙 중 신체 사용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1번 가능하다면 중력을 이용한 운반 방법을 사용한다. 자, 이것은 신체 사용 원칙이 아니고 무엇에 관한 겁니까? 이것은 작업장의 배치에 관한 원칙이에요. 따라서 1번이 바로 답입니다. 그러면 신체 사용의 원칙에서 신체 하면 주로 뭐가 있을까요? 손, 그럼 팔, 다리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손, 그 다음에 팔. 자, 따라서 2번, 3번, 4번은 모두 신체 사용 원칙입니다. 그리고 1번 중력을 이용한 운반 방법은 작업장 배치에 관한 원칙이에요. 63번 작업장 시설의 재배치, 기자재 소통상 혼잡지역 파악, 공정과정 중 역류현상 점검 등에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정도. 자, 보세요. 쭉 보니까 뭐가 있나요? 자,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 결국 어떤 흐름으로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일의 전체 과정을 흐름으로 봐야 돼요. 이것을 흐름 공정도표 이렇게 말합니다. 흐름 공정도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골격계 부담자급 유해요인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에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자급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죠. 1번 맞고요. 2번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자급을 하는 경우 3년마다입니다. 유해요인 조사를 해야 됩니다. 3번 신규 입사자가 근골격계 부담자급을 배치되는 경우 즉시 유해요인 조사 실시하지 않습니다.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3번이 답이고 4번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65번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모집단 분포와 일치한다는 통계적 이론에 근거하여 인간활동이나 기계의 가동상황 등을 무작위로 측정하는 표준시간 측정 방법. 자, 이거 뭐죠? 워크 샘플링법입니다. 답은 1번. 66번 문제 분석 도구 중 빈도수가 큰 항목부터 차례로 나열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차례로 나열해 볼까요? 빈도수가 제일 큰 거. 자, 그리고 그 다음, 또 그 다음, 이런 식입니다. 이 뭐죠? 파레토 차트죠. 파레토 차트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 67번 근골격계 질환 예방 관리 교육에서 사업주가 모든 작업자 및 관리 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본 교육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번 근골격계 질환 발생 시 대처 요령 알려줘야 되죠. 자,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서 유해 요인 이것도 기본 교육 내용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수립 및 운영 방법. 자, 이것은 예방관리 추진팀의 교육 내용이에요. 따라서 3번 틀렸고요. 4번 작업도구와 장비 등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 방법. 자, 이것도 기본교육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실시하는 기본교육 내용에 포함된다. 답은 3번입니다. 68번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 원인을 개인적 특성 요인, 작업 특성 요인으로 구분할 때 개인적 특성 요인에 해당하는 것. 그러면 개인적 특성은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심리적 특성을 말합니다. 자, 그럼 그 중에 쭉 한번 읽어보세요. 3번이죠. 작업 방법, 기술 수준. 요는 개인마다 다 다르죠.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개인적 특성 요인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69번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관리에 관한 설명 옳은 겁니다. 예방보다는 신속한 사후 처리. 틀렸죠? 자리를 바꿔야 돼요. 신속한 사후 처리보다는 예방이 더 효과적입니다. 2번 작업자의 신체적 특성 등을 고려해서 작업장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2번 답. 3번 공학적 개선을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죠? 관리적 개선을 고려해봐야 되죠. 공정을 중단하는 게 아닙니다. 4번 사업장 근골격계 예방정책에 노사가 협의하면 작업자 참여는 중요치 않다. 아닙니다. 노사가 협의하더라도 작업자 참여는 중요합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2번. 70번 작업관리에 관한 내용 옳지 않은 겁니다. 작업연구에는 시간연구, 동작연구, 방법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연구는 테일러에서 시작됐다. 아닙니다. 테일러가 아니고 길브레스입니다. 길브레스 부부에 의해서 시작 발전되었습니다. 따라서 2번 틀렸고 3번 작업관리는 생산 과정에서 인간이 관여하는 작업을 주 연구 대상으로 하고요. 4번 작업관리는 생산활동의 여러 과정 중 작업 요소를 조사 연구 합리적인 작업 방법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답은 2번. 71번 입식 서 있는 거죠. 서 있는 작업대에서 무거운 물건을 다루는 작업 중작업. 자, 이 중자가 무거울 중자를 씁니다. 중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작업대의 높이. 자, 중작업을 할 때는 작업자의 팔꿈치 높이보다 10에서 30cm 정도 낮게 합니다. 답은 4번. 72번 작업관리의 문제 해결 방법. 전문가 집단의 의견과 판단을 추출하고 종합하여 집단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인데요. 이 전문가 집단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죠. 델파이 신전 기억납니까? 델포이 신전이라고 우리 그리스 신전이 있었잖아요. 전문가, 우리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전문가 집단, 델파이 기법. 답은 4번. 73번 워크 팩터에서 고려하는 4가지 시간 변동 요인이 아닌 것입니다. 1번 보니까 동작 타임 되는데 동작 타임이 아니고 이동거리입니다. 이동거리.
두 번째 신체 부위, 세 번째 인위적 조절, 네 번째 중량이나 저항. 따라서 답은 1번. 74번. 영상표시 단말기, 취급작업자 작업관리지침상, 취급작업자의 작업자세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1번 손목은 일직선이 되도록 하죠. 2번 화면과의 거리는 최소 40cm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3번 화면상의 시야 범위는 수평선상에서 10에서 15도 위에가 아니고 아래입니다. 아래 오도록 해야 되겠죠. 3번 답이고, 4번 윗팔은 자연스럽게 늘어뜨리고 팔꿈치의 내각은 90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답 3번. 75번. 각 한 명의 작업자가 배치되어 있는 3개의 라인으로 구성된 공정의 공정시간이 각각 3분, 5분, 4분. 이렇게 제일 큰 게 5분이죠. 이 5분이 바로 주기시간이 됩니다. 주기시간. 이때 공정효율. 그러면 공정효율을 구하는 공식 어떻게 될까요? 자, 공정효율은 총 작업자 수 곱하기 주기시간 분의 총 작업시간입니다. 그러면 총 작업자 수가 어떻게 되죠? 각 한 명인데 3개죠. 한 명씩 해서 3개의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총 작업자 수는 3입니다. 그 다음에 주기시간, 아까 주기시간은 여기서 제일 긴, 공정시간이 제일 긴 5분이라고 그랬죠? 3 곱하기 5. 그 다음에 총 작업시간은 3분, 5분, 4분을 다 더하면 되겠죠? 3 더하기 5 더하기 4. 자, 그러면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럼 물론 여기다가 뭘 해야 되죠? 자, 이게 퍼센트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야 돼요. 곱하기 100. 여기도 마찬가지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러면 식 정리하면 15분의 12 곱하기 100이고요. 이것은 80%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 76번. 어느 회사가 외경법 기준 10%의 여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시간 동안 한 작업자를 워크 샘플링한 결과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이 작업자의 수행도 평가 결과가 110%였고요. 그러면 표준 시간은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 청소 횟수가 5번이죠. 5번. 그리고 총 합계는 50번입니다. 그렇다면 청소 작업은 전체 50번 중에서 5번 한 거죠. 그죠? 50번 중에서 5번 했어요. 그렇다면 청소 작업의 평균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평균 시간은 전체 작업 개수가 50번인데 그 중에 5번을 했고, 그리고 8시간 동안 작업한 거죠. 8시간은 480분입니다. 480분. 그럼 곱하기 480분 하면 그러면 48분이 되겠네요. 청소 작업의 평균 시간은 48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정미 시간을 구해 봅시다. 정미 시간은 이거는 관측 시간의 평균치, 평균치에다가 레이팅 계수를 곱하면 되죠. 레이팅 계수를 곱할 겁니다. 그렇다면 관측 시간의 평균치는 지금 뭐라 되어 있죠? 48분 아닙니까? 48분 곱하기 레이팅 계수, 수행도 평가 결과 110%니까 1.1로 변환되죠. 그러면 정리하면 52.8분이 되겠습니다. 52.8분.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표준 시간은 그 공식이 정미 시간에다가 정미 시간 곱하기 1 플러스 여유율입니다. 그렇다면 정미 시간은 얼마죠? 52.8분이죠? 52.8 곱하기 1 더하기 여유율이 얼마죠? 10% 여유율이니까 1 플러스 0.1. 자, 요거 정리하면 58.08분이 나오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77번. 나요시엘 리프팅 이퀘이션의 변수와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수평거리 요인이 변수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권장 무게 한계 RWL의 최대치는 23kg이에요. 그 다음에 LI 들기지수 값이 1 이상이 나오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요통, 허리 통증, 요통의 발생 위험이 있어요. 요통의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답 3번. 4번. 빈도 계수의 들기 빈도는 평균적으로 분당 들어올리는 횟수를 나타냅니다.
78번 비효율적인 서블릿. 비효율적인 서블릿 예를 들어 볼까요? 먼저 서치 찾기, 그 다음에 st 고르기, 그 다음에 p, 자 p는 뭐죠? 바로 놓기, 그 다음에 i는 검사, 그 다음 pn은 플랜입니다. 계획, 그 다음에 ud는 불가피한 지연, 그 다음에 ad는 피할 수 있는 지연, 그 다음에 r은 휴식, 그 다음에 홀드입니다. 잡고 있기. 자, 다시 정리하면 sh나 st, p, i, pn, ud, ad, r, h 전부 비효율적인 서블릿이에요. 그러면 답은 1번입니다. 79번 작업 방법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눈동자 움직임을 최소화합니다. 2번 동작을 천천히 하여 최대 출력을 얻도록 한다. 3번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힘의 30% 이하가 아니고 15% 이하로 유지합니다. 4번 가능하다면 중력 방향으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답 3번. 80번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작업. 1번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은 근골격계 부담 작업입니다. 2번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 물체를 드는 작업도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고, 3번 하루에 2시간 이상이 아니고 4시간입니다.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 입력 등을 위해서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에요. 2시간 아닙니다. 4시간. 4번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이것도 근골격계 부담 작업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리고 혹시 문제를 풀고 싶으시면 그 오른쪽 상단에 있는 클릭을 해주셔서 문제만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